안녕하세요. 금연아침마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출 순서를 못 지키게 되면 고금리로 시작해서 결국은 고금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끝은 개인회생, 파산, 신용회복 뭐 이런 거겠죠. 자, 오늘도 제가 사례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분은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에 속하신 분입니다. 이분께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순서를 잘못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부채 이자가 높죠, 아주. 근데 왜 꼭 공무원이란 제가 얘기를 하냐면, 자, 직군이 먼저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군 한번 나눠볼게요. 직군은 자 가장 위에가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 공기업, 그 다음 대기업, 그리고 코스피 상장, 그리고 코스닥 상장, 그리고 외감, 일반 법인, 개인사업장, 이런 순서로 직군이 정해진다고 했죠. 근데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금융사에서 이렇게 나눠놨다고는 얘기는 안 해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면서 느낀 점이죠. 자, 공무원이면 직군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으면 이점이 뭔가요? 바로 은행, 금융사들 엄청나게 사랑합니다. 자, 왜 그러면 공무원이 직군이 좋다는 이유로 좋아하느냐? 직군이 좋으니까 좋아하긴 한데 안정성이죠, 안정성. 이직률을 제가 이거 통계를 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이직률을 한번 따져볼게요. 이직률, 회사를 옮기는 거. 이 회사 중에 어디가 가장 이직률이 낮을까요? 당연히 여길 거 아닙니까? 힘들게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나 공무원 안 해, 그냥 일반 회사 다닐 거야, 이럴까요? 절대 이런 일은 없죠.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아니면 이쪽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밑으로는 가기가 쉽지가 않죠.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내가 저 사람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저 사람이 회사를 잘 옮겨 다녀, 아니면 자주 옮길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회사 다니다가 이 회사로 바로 옮겨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수입이 들어온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이 회사를 간두고 다른 회사 옮기는데 텀이 있어. 몇 달간 그럼 수입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내 돈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몇 달은 갚기 힘들어져. 어머나, 연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직률이 가장 낮은, 안정성이 가장 높은 공무원을 선호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공무원은 또한 통대안이 잘 나오는지, 결과가 좋게 다른 직군에 비해서 잘 나오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알려드릴 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고 중사 계급이 장기입니다. 자, 여기서 될 거예요. 직업군인은 공무원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도한 이유가 중사, 장기라고 제가 붙였어요. 이 장기가 되어야만이 공무원에 속한다. 그러니까 단기 하사 이러듯이 장기가 아닌 분들은 공무원에 속하지 않고 일반 직장인에 속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사에서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공무원 대접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인간일이 보면 2012년도 9월이고 연봉이
약 3,2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이용 중인 대출을 보면 캐피탈에 3,721만 원. 맞네요. 자, 그리고 햇살론으로 458만 원. 그리고 저축은행에 1,214만 원. 14만 원.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세요. 얼마일까요? 9, 3, 3, 8, 9, 11, 13, 4, 5. 5,393만 원이라는 채무를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공무원에 연봉도 3,220분이 12년부터 근무했는데 대출은 캐피탈, 햇살론, 저축은행. 은행이 없어, 은행이. 이 얘기는 곧 이분은 대출 순서를 잘 못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금융권이나 이런데 높은 이자부터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냥. 이용을 하다가 여기에서 이거 우리가 다 통합해 줄게요. 기존에 있는 거.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다 통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이 크죠. 그리고 나서 그 뒤로도 또 이렇게 대출을 또 이용하신 거죠. 이분 이대로 이용을 해야 될까요? 절대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죠.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은행 이외에 이금융권, 이자가 높은 걸 이용한다 싶으면 바로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부터 알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용하면서 또 돈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데 이용해가지고 또 더 높은 이자 이용하고 또 해가지고 뭐 부채가 말도 안 되게 늘어나가지고 그때 가서야 나 더 이상 못 갚겠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때서 이제 상담을 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뭐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답이 없죠, 답이. 이 말은 벌려서 더 이상 감당 안 될 때 전화를 달란 얘기가 아니에요. 일이 어느 정도 벌어졌는데 이거 뭔가가 이상하다. 길을 잘못 든 느낌이다. 이때 연락을 달라는 거죠. 바로 수정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방법이 보이는 거죠. 한참 뭐 빗나가 어긋나버린 상황에서는 뭐 길을 새로 뚫든지 해야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상황이 내가 지금 부채가 좀 안 좋은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바로바로 연락을 해서 이걸 저금리로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5,393원, 연봉이 3,200, 연봉 대비 부채비율이 약 한 18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겠죠. 자, 이분께서 느끼신 거죠. 이자 놓고 햇살론 뭐 정부 지원 상품이라고 하지만 다 이금융권이야. 그래서 저금리로 대안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전에 자, 그렇다면 기존의 이 채무를 가지고 이걸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이렇게 대출 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나 이거 좀 은행 쪽 대출로 좀 대안을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돈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안만 해달라는 거예요. 은행에서 예 해줄까요? 절대 안 그래요. 이걸 갖고 오세요 그래야죠. 그러죠. 아니 그런 말도 안 하죠. 안 되네요. 너무 부채가 많네요. 이금융권이 많네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요. 없애고 나서 은행을 가야죠. 5,393만 원한테는 없애야 돼. 내 인장은 그런 돈 없앨 돈 있으면 내가 뭐하게 너한테 전화하겠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맞아요. 당연히 이거 없앨 능력이 없으니까 연락을 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통대안이라는 상품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을 해버리고 나서 신용 등급을 올린 후에 다시 은행에서부터 저금리로 차근차근 대출을 받자는 거죠.
깜빡해버렸어. 자, 그렇다면은 이분의 경우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에 속하고 연봉이 3,200이에요. 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소 정말 짜게 아주 짜게 최소 은행에서 가능한 금액이 100%예요. 그럼 최대는 200%까지도 나옵니다. 200%? 그럼 뭐야? 연봉이 3,200이니까 6,400. 한 번이 끝나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이 상담사들도 하여튼 간에, 뭐라 해야 될까, 좀, 고객들을 상담하는데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고객님, 연봉 3,200이니까 많이 나오면 200%까지도 나와요. 6,000까지도 가능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대안 이용하세요. 통대안을 이용하라는 말은 맞지만 이 상품밖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 그래? 그럼 나 6,400까지 되니까 그러면 내 것이 5,300이고 못 빼고 하면은 얼마 남고 내가 괜찮겠는데 그럼 이자가 얼마고 내가 월급이 얼마니까 얼마씩 이 생각으로 계산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대출 딱 신청하고 받고 보니까 안 나와, 이만큼이. 그러면 그 상담사 뭐라고 하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누가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가능성이지. 이게 말이 잘못됐다. 이 얘기 또 잘 들으셔야 돼, 항상. 이렇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거 하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라는 거 하고는 완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얘기를 하죠. 최소. 고객님은 최소 3,200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이상 당연히 가능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장담은 저희가 드리지 못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경우에는 통대안을 했을 경우에 최소 100에서 최대 150%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는 200%라고 해놓고 왜 150%를 줄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차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출 하나도 안 받았어. 원래 그냥 안 받았어. 애초에 그냥 신용카드만 또 꼬박꼬박 잘 이용하고 있고 신용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대출 신청하면 200%까지 나와요. 첫 대출이니까. 근데 대출을 이미 다 이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대출 이력들 있잖아요. 상환을 했지만 이력들, 이런 것들이 좀 지저분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최대 150%까지도 가능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150%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최소가 100%예요. 여기서 3,200을 빼볼까요? 3,200을 빼면 얼마가 남나요? 2,193만 원이 남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죠. 뭐 햇살론 다시 이용하고 나머지 뭐 햇살론 3,200, 1,200 나올 것이고, 그러면 1,200에서 6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이 금융권에서 받아야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일반 직장인 같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통대한 결과가 좋은 이유, 공무원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오죠. 그런 결과가 안 나오죠. 왜? 일단 3,200 자체도 최소한으로 잡았고, 여기서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나올 수 있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은 퇴직금 담보라는 게, 퇴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가능해요. 본인이 모아놓은 퇴직금의 절반만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대신 최대가 5천까지.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담보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천이에요. 2천. 어떻게 해야 돼? 2천만 원. 플러스. 그럼 5,200이. 최소 진짜 가장 낮게 잡아서 이분은 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만 5,200이에요.
가지고 있는 대출 5,393만 원. 거의 뭐 100% 다 나오는 거죠. 하지만 충분히 이분은 더 나올 수 있는 분이죠. 공무원이니까 100%만 나오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고객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최소 낮게 해서 이렇게 나오지만 분명히 여기서 추가로 더 가능한 금액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여기까지만 나오고 안 나오면 나머지 소액 정도는 이금융권 햇살론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안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이 채무자분들이 계획을 세우기가 편해요. 일단 최악의 상황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최악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납부가 되고 내 급여에서 얼마를 빼고 나머지는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그때 그러면 내가 이거 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해도 돼. 그러면 이건 진행을 하는 거죠. 이분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주거래은행에서 4,500만 원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온 거예요, 이거. 거의 150% 가까운 금액이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최소 100이지만 최대 150%까지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150%까지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통계안을 해가지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나왔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부채 내역을 보면. 이건 저희가 다 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전 부채 내역 보면 이렇게는 있지만 현금 서비스가 없어요. 현금 서비스가. 저는 정말이지 현금 서비스를 정말 싫어합니다. 대부업체보다 싫어한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얘를 자주 이용하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당연히 100% 이상은 나오지만 잘 나와봐야 120%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 100%만 나와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를 하죠. 주구장창 지내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차라리 대부업에서 대출 받으세요. 대부에서 받아가지고 현금 서비스 상환해버려요. 신용 더 좋아져요. 먼저 나중에 이렇게 통계하냐 뭐 이런 대안대출 받을 때 기존에 있는 걸 다 상환하면 올라가는 등급이 틀려져 버려요. 이분은 이 가장 안 좋은 현금 서비스를 이용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내부 등급이 쑥 올라가가지고 4,500까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받은 거 또 이제 퇴직금 담보 2천만 원 6,500을 받은 거예요. 6,500만 원 5,300인데 전액 다 대안해버렸죠. 나머지 금액 뭐 알았어 좀 쓰셨겠죠. 전부 다 5% 미만 또 거의 뭐 햇살론 빼고 나머지 20%가 10% 후반대나 이용했을 이 금리가 5% 미만으로 낮죠. 대출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차고 넘칠 때까지 이용했다가 더 이상 감당 안 되니까 대안하고 싶다고 연락을 하시면 그때는 늦을 수가 있어요. 내가 이용하고 있는데 뭔가가 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대안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더. 현금 서비스 이거 이용하느니 차라리 대부업 이용하시라는 거. 절대 안 됩니다. 현금 서비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공무원이 통대안을 이용했을 때 다른 직업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 바로 이 퇴직금 담보대출 때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